예, 이제 개강을 하고요. 제 연락처는 제가 메모해 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예. 수업은 6번 합니다. 일정을 보니까는요, 오늘 하고 4월 17일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4월 19일, 그 다음에 4월 24일, 4월 26일, 그 다음에 5월 8일하고 그 다음에 5월 10일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로 6번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5월 1일하고 5월 1일은 뭐지? 저는 근로자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근로자지? 근로자의 날이라서 수업을 안 하나 봐요. 5월 3일은 석가탄신일이죠. 부처님 모신 날이니까, 성탄절이니까 또 쉬어야 되고요. 5월 1일은 더불어서 쉬겠네요. 그렇죠? 다른 교육기관은 안 쉬어요. 다른 교육기관은 직원들은 쉬는데 강의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하여튼 6번 진행합니다. 그러니까는 18시간이에요. 18시간. 18시간 동안 한글 2010을 배운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8시간 동안 어떻게 한글 2010이라는 프로그램을 모두 배울 수 있을까 이건데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많이 쓰는 기능을 좀 쓰고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여러분이 여기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으실 거예요. 대신에 댁에 가셔서 연습하시고 직장에 가서 사용하시다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름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실행해 볼게요. 한글 2010이라는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에서 설치를 하면 바탕화면에 떡하니 이렇게 나타나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프로그램을 설치해도 바탕화면에 안 나타나요. 얘는요, 본래 안 나타나는 애인데 억지로 꺼내 놓은 거예요. 근데 한글 2010은 설치하면 자동으로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시작 버튼 모든 프로그램에 가시면은 밑바닥에 한글 2010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깔려가지고 거기서 뭐 타자 연습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한글 2010만 깔린 게 아니라 한컴 오피스가 깔렸어요. 한컴 오피스는 한글, 한셀, 한쇼. 한셀은 엑셀, 한쇼는 파워포인트. 한글은 뭐 한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엑셀, 파워포인트와 같은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참고로 보여드리면 한셀은 엑셀처럼 화면이 떠요. 한셀은 엑셀처럼 쓰는데 기능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화면 구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보시면 입력 다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아래 한글 특성상 홈 버튼이 없고 여기에 기본 기능이 기본 메뉴판에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쇼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 기능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적인 기능도 똑같이 파워포인트랑 똑같이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그래서 뭐 나비 이런 걸 선택하면 나비가 될 수 있고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작업하시면 되죠. 파워포인트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제 아래 한글 2010을 실행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저랑 화면 구조를 좀 맞춰 볼 건데요. 화면 구조가 처음에 시작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하루 오래전에 사용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버튼 누르고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한글 컴퓨터에 가면 아까 한컴 오피스 2010 SE 플러스라고 나오죠. SE 세컨드 에디션. 그러니까
아래 한글 2010이 나오고 나서 개량판 두 번째 판이 나온 게 SE예요. 세컨 에디션. 거기 보면은 이렇게 한 컴 기본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설정을 누르면 보여드릴게요.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체크를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체크를 하면, 그러면 이제 아래 한글이 처음 설치된 것처럼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아래 한글을 실행하면 이렇게 되나봐요. 아까랑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요런 게 좀 특이해요. 2007은 없는 2010만에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이제 와이드 모니터 같으면 얘도 펼쳐놓고 쓰면 되지만, 와이드 모니터 아니니까 이제 빼놓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파일이라는 메뉴서부터 시작해서 편집, 보기, 입력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잘 보시면은 메뉴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편집을 클릭하는 거하고 편집 옆에 화살표 누르는 거하고. 보기 누르면 보기라는 메뉴판으로 바뀌지만, 보기 옆에 있는 화살표 누르면 옛날 메뉴판. 엑셀 파워포인트 2007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 엑셀 2007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엑셀 2010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한글 2010이 나왔어요. 그 전에 한글 2010이 나왔어요. 2007. 근데 한글 2007은 메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메뉴가 나왔어요. 옛날 메뉴. 신형 메뉴가 아니라 구형 메뉴로 2007이 열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래 한글 2010이 새로 개발되면서 세계적인 오피스 버전에 있는 메뉴판 구조하고 새로 나온 메뉴판 구조하고 예전부터 쓰던 메뉴 구조하고 두 개를 같이 넣었어요. 근데 2007에 있는 메뉴랑 2010에 있는 메뉴랑 구조가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2007을 공부하시던 분은 이렇게 제목을 메뉴판 글자를 클릭하면 펼쳐지는 리본 메뉴라고 하는 이 펼쳐지는 메뉴보다는 풀다운 메뉴라고 하는 이렇게 펼쳐지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메뉴, 얘가 좀 수월하거든요, 보시기가. 그러니까 어떤 거로 보셔도 상관없게끔 두 가지를 설정해 놨다라는 거. 뭐 그 차이밖에는 없어요. 자, 일단 통일을 좀 하려고 그래요. 보기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쪼균각을 볼 거냐 안 볼 거냐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쪼균각. 쪼균각이 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기 표시 숨기기 그룹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문단부호는 꼭 보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문단부호. 보기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문단부호라는 표시 숨기기 그룹에 있어요. 얘는 꼭 보세요. 그러면 문단부호를 선택하면 엔터 표시가 보이고, 얘를 해제하면 엔터 표시가 안 보이는데, 잘 보세요. 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문단보를 보면 엔터가 막 들어가 있어요. 줄쳐놓은 게 보이잖아요. 이런 걸 보시라는 차원에서 문단보를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쭉 해놓고요,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갔어. 보세요.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갔잖아요. 이렇게요. 그래 놓고 난 여기다가 글자를 썼는데 프린터로 인쇄하면 꼭 2장이 나온대. 2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페이지가 넘어가 버렸잖아. 근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문단보를 보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빈 줄이 들어갔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2장이 아니라 몇 장도 더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이걸 보시는 습관을 가져주십사. 보시는 습관을. 나머지는 굳이 안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 다음 저 끝에 가시면 저는 옆으로 넘어가야 보이고, 여러분은 어때요? 바로 보이나요? 여기에 125%로 볼 거냐, 100%로 볼 거냐, 폭맞춤으로 볼 거냐, 쪽맞춤으로 볼 거냐, 이런 게 있어요. 쪽맞춤은 내가 문서를 작성하는 그 화면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쇄될 거다라는 걸 보는 거고요. 폭맞춤은 뭐냐면은 가로로 작업할 때 실제 화면에 있는 걸 그대로 봐라 하는 거고요. 100%로 봐라 그러면 뭐죠? 100%로 봐라 그러면 요거 보이세요? 여기 눈금자 보이세요? 눈금자? 네. 그 눈금자를
30cm 자로 딱 갖다 대면 눈금이 맞아요. 여기 눈금 위에 보이시잖아요. 눈금. 이 눈금이 실제 눈금하고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니터에 따라 달라져요. 와이드 모니터를 쓰시는 분, 큰 거, 넓은 거를 보시는 분은 이 화면이 가운데 쏙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 왼쪽에 있는 쪼긴각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만 보이죠? 여기까지만 보인단 말이에요. 쪼긴각을 해제하면 가운데 보이고, 쪼긴각을 해제하면 왼쪽에 몰려있고, 얘를 설정하면 가운데 몰려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왼쪽 여백, 프린터로 인쇄하고 남는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위쪽 여백, 아래쪽 여백을 보면서 할 거냐, 아니면 난 여백을 안 보고 그냥 알맹이만 보고 할 거냐, 근데 100%로 볼 거냐, 아니면은 그냥 폭 화면에 넓혀 갖고 쫙 펼쳐 놓고 볼 거냐. 근데 와이드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폭맞춤으로 보시면 너무 넓게 나와서 글자가 크게 보이는 건 좋은데 몇 줄 안 나와요. 그때는 여러분이 이거를 맞추시면 돼요. 뭐 한 125%로 볼래, 뭐 어떻게 보는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거는 자, 쪼긴각을 볼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는 거고, 대신에 쪼긴각을 보셨다 그러면 폭맞춤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고, 여기는 화면이 작으니까 제가 폭맞춤으로 놓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뭐든지 그런 거는 좀 아셔야 돼요. 우리 꼬맹이들 같으면 그냥 갖고 놀아라 그러면 잘 놀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냥 처음부터 뭐를 입력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요즘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저 상단은 뭐다? 메뉴판. 중간에 커다란 데는 뭐? 작업판. 그 다음에 아랫줄이 뭐가 있을까? 아랫줄에 이거는 현황판.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 무슨 영역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작업 표시줄. 우리 책에 보시면은 저 위에는 메뉴, 넓은 곳은 글자 입력하는 곳, 저 아랫줄에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한 두 줄 정도 보이잖아요. 현재 뭐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황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막 치잖아요. 엔터를 막 치면 뭐라? 9번째 줄에 가 있네. 9번째 줄에 가 있네. 스페이스바를 막 누르면 뭐라? 21번째 칸에 가 있네. 이렇게 나타나거든. 이렇게 그 페이지가 막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페이지가 얘는 두 번째 페이지에 가 있네. 그리고 두 장 페이지인데, 두 페이지인데 첫 번째 페이지에 와 있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와. 그게 잘 들어오는 사람은 나름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 돼요. 하시다 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종료할 때는 우리 어떻게 종료합니까? 얘를 저 끝에는 닫기 누르면 되죠. 이거 다 알아요. 닫기 누르는 거. 여기도 해도 돼요. 여기 빈문서 옆에 아래 한글 기호 있죠. 아이콘 있죠. 얘 더블 클릭해도 닫기예요. 여기 있는 거 더블 클릭해도 닫기예요. 에이, 그냥 닫기 누르면 한 번만 누르면 되지. 여기 있는 거 더블 클릭해도 되고, 저기 있는 거 끝에 있는 거 한 번 눌러도 되고, 또 파일에 가서 끝내기 눌러도 되고, 편하신 대로 닫으시면 되죠. 닫기. 근데 제가 뭔가 건드려 놨었잖아. 막 글 써놨었잖아요. 그냥 저장할 거냐 말 거냐, 이때 마우스로 얘를 클릭해도 되지만 키보드로 N, No 그러면 되는 거예요. Y 누르면 뭐야? Yes, 저장한다는 뜻이고요. 키보드 마우스가 적절히 움직여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작업하다가 Alt X,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Alt X 끝내기잖아요. 그럼 Alt X N, 순식간에 닫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거 시간 아직 많은데 뭐 닫기 누르고 저장 안 하면, 이래도 저장 안 하고 저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들 다 퇴근하고 있는데 혼자 마무리 입력하는 사람이 있고, 재주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벌써 집에 가는 길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자, 다른 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지금 안 드릴래요. 입력하는 연습부터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다가요,
뭐 쪼긴 각을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상관없으니까는 쪼긴 각을 보면 아무래도 해제하면 글자가 크게 보입니다. 한번 써볼게. 마지막에는 엔터를 한번 딱 쳐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지금 이제 애국가라는 걸 입력을 했는데 간혹 이제 여기 있는 메뉴판을 클릭하다 보면요, 메뉴판을 더블 클릭하면 메뉴판이 휙 올라가 버려요. 이 메뉴 있잖아요. 메뉴를 클릭하면 다시 나타나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 펼쳐지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여기도 있어. 여기 얘는 아예 베껴버려. 걱정하지 마시고 메뉴판을 더블 클릭하면 아예 펼쳐진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컴퓨터는 클릭, 더블 클릭이거든요. 클릭,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도 있어요. 땅땅땅. 여기는 땅땅땅 세 번 눌렀죠? 땅땅, 땅땅땅. 근데 여기 밖에 어디? 여기 이 동네를 땅땅땅. 그럼 문서 전체 500페이지든 1000페이지든 간에 여기를 땅땅땅. 트리플 클릭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클릭 더블 클릭만 연습을 해도 충분하니까. 자, 이제 저장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가서 저장 명령을 걸을 텐데요. 잠깐만, 뭐가 없어졌다? 서식이 빠졌다. 여기 사라졌다. 어디 가서 제가 봤어요?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더니 서식 빼고 기본 빼고 다 뺐네. 애따 모르겠다. 오른쪽 눌러서 서식은 보자. 에이, 기본도 볼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요거 누르면 모두 사라지고 나타나고 그래요. 예. 엑셀은 또 이런 게 없어. 아래 한글은 뭐가 많아요. 기능이 많다라는 거는 좋은 건데 어떤 면으로 보면 되게 헷갈려요. 그렇죠? 네. 자, 여기 이 동네 가서 오른쪽, 여기 가서 오른쪽, 여기 가서 오른쪽. 다 달라요. 오른쪽 누르는 메뉴가 다 달라요. 여기도 오른쪽, 밑에도 오른쪽. 오른쪽이 안 되는데 여기는 오른쪽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클릭은 뭐다? 오케이, 너 마음에 들었어. 선택하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뭐예요? 너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블럭을 잡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너 마음에 들었어. 너 복사할 거야. 아니야, 너 지울 거야. 너 꾸밀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컴퓨터 용어로는요, 바로 가기 메뉴라 그래요. 컴퓨터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걱정돼요. 저 잘 따라 할 수 있을까요? 라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클릭, 더블 클릭, 바로 가기 메뉴. 바로 가기 메뉴가 뭐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다른 말로 우클릭 하는 거 있잖아요. 우클릭, 오른쪽 클릭하는 거. 이거 세 가지만 알면
컴퓨터는 기본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겁나는 거야. 괜히 뭘 건들면 고장 날 것 같거든, 마음에.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가 겁내는 거 봤어요? 엄마 핸드폰 주면 다 뜯어 고치잖아. 지가 막 건들잖아요. 왜? 재밌거든. 그렇게 사시면 돼요. 얘가 뻥 터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니까는 뭐가 있었냐면 저장 버튼이 있어요. 저장. 원래는 파일에 가서 저장 누르는 건데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저장? 누르시면 얘는 저장을 한 번도 안 했던 애거든요. 저장을 한 번도 안 했던 애인데 저장을 하려니까는 어라? 저장할 거니? 이름이 뭐야? 저장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자동으로 뭐라고 나와요? 애국가 나오죠? 왜? 거기 첫 글자가 애국가로 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애국가라는 제목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가라고 나오니까는 OK 저장 누르면 저 상단의 메뉴가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돼요. 저 꼭대기 윗줄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저장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작업을 해요. 얘를 가운데 정렬을 놓으면 이렇게 가운데로 툭 오거든. 오른쪽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거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저장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없어요. 이름을 뭐로 정해드릴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아까 그 이름 애국가라고 다시 저장되는 거예요. 재저장되는 거예요. 최초 저장할 때는 물어봐요. 어디에다 저장할래? 뭐라고 저장할래? 물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부터 저장 버튼을 누르면 그곳에 그 이름으로 계속 저장돼요. 이거는 아래 한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다 그렇게 작동되는 겁니다. 저 아래 한글 닫을게요. 아래 한글 닫았어요. 그렇죠? 자, 아래 한글 다시 실행하면 아까 화면처럼 보이는데 파일에 가보면 직전에 사용한 게 여기 있어요. 너 방금 전에 이거 했지? 그게 일주일 전인지 1년 전인지 몰라도 가장 최근에 작업한 게 순서대로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얘 불러내면 어떻게 될까? 오겠지. 근데 얘를 불러냈더니 없는데요 라고 있을 수 있어요. 모르고 애국가라는 이름을 저장해 놨는데 모르고 얘를 삭제한 거야. 자, 얘를 내가 모르고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 버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량을 실행해서 얘를 있는데 눌러보면 뭐라 그래? 없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라? 누가 지웠지? 내가 지웠나? 짝꿍이 지웠나? 알고 봤더니 여기 있네. 그럼 이제 복원하면 아까 원래 자리로 들어가겠죠. 살려냈으니까. 그럼 이제 아량을 들어가서 아까 있던 거 눌러내면 불러내고, 아니면 열기 눌러서 불러오기 눌러서 파일에 가서 불러오기. 여기도 있네요. 두 번째 거 눌러서 내 문서 말고 내 USB 메모리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여기 2016년 달력도 보이고요. 제 자료가 있는데 여기 황금 레시피라는 것도 있네. 교육의 화두라는 말도 보이고 개인 서류라는 폴더도 있고 여기 뭐라고 있고 그런 거를 불러서 열 수 있겠죠. 자, 황금 레시피 뭔지 아세요? KBS 방송에 나오는 황금 레시피 내용을 제가 컴퓨터로 다 작업해 놓은 거예요. KBS 방송에 황금 레시피라고 있잖아요. 그거 다 작업한 거예요. 203페이지네. 203페이지. 일부까지. 최근 것까지만. 작업해 놓은 거예요. 참고로 학습자료실에 가시면 황금 레시피 올려놓은 거 있어요. 보고 쓰시면 돼요. 요거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도 황금 레시피대로 음식 만드시면 됩니다. 네. 저장하고 불러오고 특별한 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일단은 입력을 잘 해야 돼요.
애국가를 극가라고 쓰면 어떻게 돼?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 그것만 똑바로 쓰면 뭐 특별한 일 없잖아요. 꾸미는 건 나중 문제지 뭐. 자, 우리 책을 볼게요. 11페이지 보면은 아래 한글 화면 실행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입력하래요. 입력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저장하래요. 저장하고요. 인쇄할 거 있으면 인쇄하래요. 다 끝났대요. 그럼 닫으래요. 뭐 그거잖아. 책에 있는 거 한 번씩 볼게요. 14페이지 보시면 이거예요. 아까 제가 보기라는 메뉴에 가면 문단본을 꼭 봐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문단본을 꼭 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는 뭐를 설명해 놨냐면 이것도 설명해 놨어요. 보기라는 글자를 누르는 거하고 보기 옆에 화살표 누르는 거하고, 이 책에는 보기 옆에 화살표를 누르래요. 보기 옆에 화살표. 얘를 펼침 목록이라고 합니다. 내려가는 화살표 그림 있잖아요. 얘를 펼침 목록이라 그래서 보기 메뉴를 펼침 목록 누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화살표 눌러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보기 메뉴에 펼침 목록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뭐 서로 알아들으면 되지. 자, 화살표 눌렀더니 여기 도구 상자가 있어. 도구 상자 기본 서식. 기본은 뭘까요? 아까 여기 저장하던 거 요거 두 줄. 그 다음에 서식은 뭐예요? 서식은 위에 거. 기본은 위에 거, 밑에 거 서식 거. 아까 우리 여기서 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 요 윗줄이 아니라 여기. 그리고 서식을 뺄 수도 있고 서식을 볼 수도 있고. 아까 그 뭐라 그랬어? 요거. 그거를 따로따로 표현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라는 메뉴를 눌렀을 때 그 보기라는 메뉴가 가로로 펼쳐지면 이걸 리본 메뉴라고 부르고, 펼침 목록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를 우리는 풀다운 메뉴라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메뉴. 여기 가면 도구 상자를 뭐로 볼 건지, 작업창에는 뭐를 볼 건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보기의 왼쪽에 가면 쪼균각 있잖아요. 쪼균각을 볼 거냐 말 거냐 하는 건 제가 알려드렸죠. 여백을 보면서 작업할 건지 여백 없이 내용만 보면서 작업할 건지 이런 거. 저는 가급적이면 쪼균각을 해제한 상태에서 내용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글자를 크게 보여드리려고. 쪼균각을 보면 글자가 작아지잖아. 쪼균각. 여러분도 편하신 대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쪽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또 옆에 있는 펼침 목록을 눌러 보시면 편집 용지, 세로 쓰기, 뭐 쪽테두리 배경, 바탕 쪽, 머리말, 꼬리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단 설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도 있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 쪽을 눌렀을 때 펼쳐지는 메뉴에도 있는데, 어떤 분은 옛날 메뉴가 편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새로운 메뉴가 편하신 분이 있고, 어쩔 때는 두 가지를 병행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도 있고, 옛날부터 사용하시던 분은 옛날 메뉴가 편하고, 최근에 새로 공부하신 분은 요즘 메뉴가 편하고, 뭐 그런 거예요. 이때 뭐를 누르라 그러냐면 편집 용지라는 걸 누르래요. 쪽 메뉴에 누르면 편집 용지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F7이라고 써 있죠. F7. 이걸 외우시면 좋은데 못 외우시면 편집 용지 누르셔도 되고, 어디 요거 이거 누르셔도 돼요. 여기 쪽 여백 설정 누르면 밑에 쪽 여백 설정인데, 그냥 쪽 펼침 목록에 가서 편집 용지. 자, 가로로 인쇄할 건지 세로로 인쇄할 건지. 여러분이 지금 인쇄하려는 내용이 가로로 작업해야 좋을지 세로로 작업해야 좋을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백도 보셔야 돼요. 여백. 근데 여백이 너무 많아요. A4 용지가 세로로 놨을 때
가로 21cm 210mm고요. 세로가 29.7cm 297mm예요. 이 A4 용지가 대한민국 공문서 규정상의 기본 문서 포맷입니다.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쓰는 걸 기본으로 맞춰놨는데 여백이 왼쪽 3cm 오른쪽 3cm 30mm 30mm가 3cm 3cm 합이 6cm잖아요. 21cm 중에서 가로 세로 6cm 띄면 15cm 남았잖아요.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있나. 15cm 눈금에 가있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왼쪽에 3cm 띄고 오른쪽에 3cm 띄니까 뭐 할 게 있냐고. 몸통이 15cm 밖에 안 되는데 그때 편집 용지에 가서 야 왼쪽을 20mm만 주자. 2cm만. 오른쪽도 20mm만 주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 쓰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지. 근데 학생들은 좌우 여백을 많이 줘요. 보고서 쓸 때. 그러면 글 쓰는 공간이 좁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양이 늘어나죠. 그래서 요즘 교수님들은 뭐라 그래요? 좌우 여백 2cm 정해놓고 써라잉 한다. 위아래 여백도 2cm로 정해놓고 써라. 글꼴의 크기도 몇 포인트, 줄간격 몇 포인트 딱 정해놓고 쓰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승부해 봐야지 뭐. 꼼수가 안 통하겠다 이거지. 예, 그렇게 그런 시절도 있고 뭐 저야 뭐 다 손으로 썼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논문도.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왼쪽 여백을 좀 줄였더니만 글 쓰는 공간이 좀 많이 넓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편집 용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본도 있어요. 제본이 0이잖아요. 그렇죠. 제본은 뭔지 아시잖아요. 이거 책을 이렇게 제본했잖아요. 이렇게 이걸 일명 떡제본이라 그래요. 떡제본. 이런 제본도 보셨죠? 스프링 제본. 스프링 제본을 보시면 왼쪽 페이지는 오른쪽 페이지는 왼쪽에 구멍이 뚫릴 테고 왼쪽 페이지는 어디에? 오른쪽에 구멍이 뚫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본을 예를 들어서 나는 5mm를 주겠다라고 지정해주면 여기는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니까 근데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서 이렇게 쭉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여기는 오른쪽에 얘는 왼쪽에 여백이 더 들어가고요. 얘는 오른쪽에 여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했을 때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면 여기하고 여백이 달라요. 얘하고 달리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본을 그렇게 설정한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좌우로 인쇄가 된대요? 위아래로 인쇄가 된대요? 좌우로 인쇄하는 명령을 안 걸었거든요. 제가 좌우로 인쇄하는 명령을 안 걸고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쭉 인쇄할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죠. 오른쪽 홀수 페이지가 왼쪽에 구멍이 뚫리는 거니까 여백을 줬는데 그 다음 페이지 똑같이 그렇게 인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인쇄할 때마다 좀 다른데요. 인쇄 명령에 들어가면은 달라져요. 이거를 양면 페이지 인쇄하면 어떻게 될까? 양면 페이지. 그럼 좌우, 앞뒤가 달라질 수 있죠. 예,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예. 요거 좀 달라집니다. 이거 뭐 2장씩 찍는 거 빼고. 예, 그럴 때,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 드릴 테고요. 그래서 F7번, 제본을 내가 0으로 놓으면은 상관없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에다 구멍 뚫어서 묶어 놓나요? 위에다가? 옆에다가 제본을 하나요? 아니면 뭐 검찰이나 이런 데 보면 방송의 뉴스 시간에 보면은 이만큼 인쇄된 거를 보재기에다 싸들고 오더라고. 법정에 들어갈 때 싸들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나 이만큼 준비했다? 겁나지? 이 얘기예요.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국회의원들이 뭐 이만큼 싸들고 와요. 보좌질하고 다 합쳐서. 그러니까는 국무총리, 장관들 겁먹어라 이런 얘기죠. 나 준비 많이 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다 위에다 구멍 뚫어요. 위로 넘기게끔 이렇게. 왜? 공문서는 위에다 뚫게 돼 있어요. 법이. 공문서는 위에다 뚫게 돼 있거든요.
200장씩 묶어서 구멍을 뻥뻥 뚫어서 철근을 딱 묶어서 이리다 싸놓고 와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버리면 되잖아. 다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다. 매각하면 또 안 좋으면 파쇄하잖아. 파쇄. 종이를 다 잘게 쪼개가지고 재활용하기도 하고요. 그게 진짜 비밀문서 같으면 소각해야 돼요. 소각해야 돼요. 근데 저는 학습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멍 뚫어서 하기 위해서 보기 싫으니까 재본을 했단 말이야. 우리 책도 그렇게 재본을 했단 말이야. 그 재본 영역을 얼마나 줄 거냐 그 얘기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자,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이제 인쇄 미리 보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아까 저장하던 거 옆에 보면 프린터로 인쇄, 그 옆에 인쇄 미리 보기 이렇게 딱 누르시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제가 뭐 누르나 보세요. 뭐 어디 눌려지는 거 보이죠? 근데 제가 마우스로 얘를 클릭했어요? 마우스는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까딱까딱 거리잖아요. 점 누르면 돼요. 점을 누르면 이렇게 여백이 나타나고 다시 누르면 사라져요. 저희는 예전부터 명령어를 외워서 쓰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왜? 제가 컴퓨터 배울 때는 마우스가 없던 시절이니까 오로지 키보드로만 공부해가지고 키보드를 많이 외우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백 보기 누르면 왼쪽 여백 이만큼, 오른쪽 여백 이만큼, 위에 여백, 아래 여백 이렇게 내놓고 쓰는 알맹이는 여기구나 알 수 있다. 그냥 보면 모르잖아. 그래서 인쇄하기 전에 여백도 좀 보시면 좋아요. 그치? 야, 여백이 너무 없어. 공문서는 왼쪽에 2cm, 오른쪽에 1.5cm, 위에 3cm, 아래 1.5cm. 그렇게 검찰들은 다 그렇게 인쇄해서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맘이지 뭐. 근데 회사에도 내규가 있잖아요. 회사 규정대로 만들어야죠. 막 프린터로 인쇄해서 사장님한테 보고하면 사장님이 문서가 왜 이래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회사의 규격에 따라서 좌우 상하 여백이 얼마큼 되는지 알고 맞춰서 작업을 해야죠. 제가 만든 문서는 제 규격대로 하는 거예요. 제 규격, 이정민 규격. 왼쪽에 2cm, 오른쪽에 1.5cm. 왜 왼쪽에 2cm죠? 재본하려고. 재본하려고. 양면 인쇄할 때는 달라주죠. 둘 다 1.5cm 똑같아지는데 재본에다 5mm를 주면 되죠.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는 왼쪽에 재본 영역이 들어가고 왼쪽 페이지는 오른쪽에 재본 영역이 들어갈 테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마음대로 인쇄해서 딱 이렇게 구멍 뚫어서 묶어놓는 보기 좋은 문서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은 문서도 입력도 안 해놨는데 뭐 환경을 설정하라고 하는데 한번은 해봅시다. 자, 빠져나가시는 거는 ESC 키 누르면 빠져나가요. 어떤 작업을 하다가 ESC 키 누르면 여기 빠져나가는 게 어디 있더라? 저기 끝에 가면 문 닫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누르셔도 되고, 키보드 제일 왼쪽 위에는 ESC, Escape 이것도 아셔야 돼. ESC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Escape 이게 줄임말인데, 언제 어디서든 언제 어디서나 탈출할 때 쓰는 거예요. 빠져나갈 때 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저장 명령을 걸었어요. 에이 귀찮아. ESC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기 문자 위에 있는 엑시트는 뭐예요? 정해놓고 탈출하는 거고, 문자 위에 있는 저 탈출구 비상문 엑시트란 영어 단어는 정해놓고 탈출하는 거예요. escape는 정해져 있지 않고 아무 데나 탈출한다는 거고,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어는 잘 모르는데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 ESC 누르면 하던 거 이렇게 멈추기도 해요.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어디냐면요, 책에 어딜 가라 그러냐면 도구를 가보래요. 도구.
도구에 가보시면 환경 설정이라고 저 끝에 있대요. 여기 있네. 근데 이 펼치 목록 눌러서 환경 설정 누르는 거 하고 이 리본 메뉴 옆으로 펼쳐진 걸 리본 메뉴라 그래요. 펼치 목록의 리본 환경 설정이나 리본 메뉴는 환경 설정이나 그게 같은 겁니다. 둘 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뭐라고 써 있나요? 10분이 지나면 무조건 저장하래. 제가 입력을 하든 안 하든 10분이 지나면 저장돼요. 애국가라는 이름은 계속 저장돼요. 그런데 제가 입력하다 말고 놀고 있어요. 쉬고 있잖아요. 그럼 10초가 지나면 10초 동안 건들지 않으면 자동 저장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양이 많으면 힘들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900페이지 분량 막 작업할 때 그랬잖아요. 그때 10초 동안 쉬면 가만히 있을 때 10초 동안 지나면 자동 저장이 되는데 900페이지 저장하니까 오래 걸려요. 그땐 얘 빼요. 얘도 빼요. 그때는 제가 이걸 빼요. 그 필요할 때 저장해요. 저장해 놓고 한참 한 2시간 동안 작업했는데 갑자기 정전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꽝 되는 거야. 그런 걸 대비해서 10분마다 저장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2시간 막 작업하다가 정전되면 뭐예요? 그 10분 전에는 저장됐잖아. 그러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보험 드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물 한 컵 마시려고 나갔다가 주방에서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10초가 지났잖아. 키보드 안 만지고. 그럼 알아서 또 저장될 테고. 그러니까는 해주는 게 좋지. 양이 많으면 이게 버거울 때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얘가 진리야. 백업 파일 만드는 것도 있는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백업 파일은 뭐냐면 직전 거를 저장해줘요. 지금도 저장하지만 지금 제가 저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저장되는 거죠. 그럼 요거 저장하기 전 상태가 있었잖아. 자, 보세요. 제가 얘를 가운데 정렬했어요. 이렇게. 그 저장을 딱 누르면 지금은 애국가라는 제목이 가운데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저장됐잖아요. 그럼 요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얘가 왼쪽에 있었잖아. 그것마저 저장해 주겠다. 직전 것까지 직전. 근데 저장을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돼요? 지금이나 직전이나 똑같지. 저장을 2번 연속으로 누르면 그때는 의미가 없겠지만은 백업 파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하면은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컴퓨터에 이렇게 나옵니다. 애국가 하나 있잖아요. 어디 갔대? 자, 저장을 누르면 백업이 생겼어. 이거는 지금 거고 이건 직전 거고. 그럼 만약 이게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얘라도 불러오면 되잖아. 얘라도 불러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직전 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뭐가 좋다? 백업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런데 2배 저장되는 셈이지. 하나 저장되고 똑같진 않지만 하여튼 똑같을 수도 있고 비슷한 거야. 하나 더 저장되니까 어쩔 때는 이게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백업 파일 만들어 놔요. 엑셀도 이렇게 해놓고. 중요한 거는. 근데 엑셀은 저장할 때 백업을 지정하면 그것만 저장돼요. 백업이. 아래 한글은 여기다 설정을 해버리면 저장하는 건 모든 파일을 다 백업이 생기는 거고요. 암호 설정해준 뭐예요? 저장할 때마다 암호를 물어보겠죠? 근데 암호를 까먹으면 내가 못 열어.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는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글꼴, 사용자 정보, 사용자 정보 이것도 중요해. 이 컴퓨터에서 홍길동 선생님이 문서를 저장하면 이정민 훈장 이름으로 저장돼요. 이정민 훈장이 만든 문서라고 저장돼. 제가 미리 등록해놨어. 여기야 뭐 의미가 없겠지만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사용자 정보에다가 이름을 쓰세요. 이렇게 연락처라든지, 내가 직장 같으면 우리 직장의 연락처라든지 내 직함이 있잖아요. 그거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을 해놓으면 이 문서를 만들 때 내 정보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면 이정민이 작업을 한 건지 홍길동이 문서를 만든지 근거가 남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새 문서. 지금 문서를 만들면 항상 왼쪽 오른쪽이 3cm잖아요, 여백이.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여백이 3cm니까 A 편집 용지에 가서 2cm로 줄일 거야. 20mm 20mm를 줄일 거야 라고 하면 여백이 줄어들었는데 매번 할 때마다 해야 되잖아요. 귀찮은 거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환경 설정에 가서 얘를 아예 처음부터 20으로 바꿔놔.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좌우 여백이 2cm로 줄어서 항상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윈도우즈 업데이트 하잖아요. 한컴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 그럼 또 환경 설정에서 한번 고쳐주시면 되지 뭐. 얘는 안 바뀌는데, 이름은 안 바뀌는데 요 여백은 바뀌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아직 용어가 어려운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인터넷 우체국 뭔지 아세요? 인터넷 우체국은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문서를 만들어서 우체국으로 보내면 이게 우체국 우편으로 가가지고 상대편 주소로 가요. 우리 엽서 같은 거 쓰잖아. 그럼 거기다 받는 사람 주소 쓰고 보낸 사람 주소 써서 보내면 가는 거잖아요. 그걸 여기서 해버린다고. 그 우체국, 인터넷 우체국으로 연결해서 요금 결제하면 우편물로 가는 거예요. 친구야 보고 싶다 이렇게 쓰면 가는 거예요. 보고 싶은 친구가 없어서 저는 안 쓰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면 되죠. 뭐. 지금 환경 설정을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자, 사용자 설정도 있어요. 사용자 설정이 있는데 굳이 이건 뭐 걱정 안 해도 되고 아직은 우리가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도 있네요. 블로그 이건 뭐냐면 여기다 글을 써서 블로그로 보내요.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 페이스북에다 글 올릴 때 페이스북 로그인 하지 말고 아래 한글에다가 여기서 써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아래 한글 페이스북 계정은 여기다 만들어 놔야 돼. 그럼 제가 페이스북 계정에 가서 페이스북 계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계정? 그럼 계정에 가가지고 계정 관리 들어가면 여기다가 제 페이스북 아이디 패스워드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글을 써가지고 페이스북으로 보내라 그러면 페이스북 쑥 갑니다. 이 내가 쓴 글이.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트위터도 그렇고요. 2010부터 돼요. 2007에는 없습니다. MS 워드 2007부터 되고요. 아래 한글은 2010부터 됩니다. 근데 뭐 블로그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설명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럼 이제 블로그를 하시려면 또 내가 사용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설정을 다 미리 해놔야 돼요. 얘랑 맞춰야 돼. 그럼 이제 또 벅차지, 귀찮지. 이것도 이제 하루 종일 수업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한글은 처음에는 글 쓰는 작업으로 시작했다가 별의별 기능이 다 집어넣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빈칸이 들어가죠? 빈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빈칸이 들어가는데 우리 화면 밑에 보시면 삽입이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삽입이라는 글자. 제일 화면 하단에 걔를 클릭하면 수정으로 바뀝니다. 삽입 수정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토글 기능이라 그래. 토글. 우리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껐다 켰다 하나의 버튼으로 두 가지를 하잖아요. 지그재그. 이걸 토글이라 그래. 어떤 게 또 있죠? 한영키. 한글 영문. 또 대문자, 소문자, 캐피탈 키, 뉴메릭 키 이런 것들은 토글 키라 그래요. 토글 기능이라고 하는데 키보드에 보시면 엔터 오른쪽에 인서트라고 있어요. 인서트 딜리트 위에 인서트라고 있죠. 얘를 누르시면 바뀌어요. 수정사도를 바뀌어요. 그렇죠? 인서트 키를 누르면 키보드를 막 작업하다가 딜리트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다가 뭐를 눌렀냐면 인서트 키를 누른 거예요. 인서트 키를 누르면 밑에를 누른 게 아니라 키보드를 잘못 눌렀잖아요.
그럼 수정 상태잖아. 수정 상태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글자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글자가 지워지면서 들어가죠. 그런데 이 수정 상태가 삽입으로 바뀌어 있으면 밀려나가죠. 그러니까 밑에가 수정으로 되어 있으면 글자가 어떻게 된다? 지워지면서 들어가고, 얘가 삽입 상태로 되어 있으면 글자가 밀려나간다. 원리를 알면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선생님 글자를 쓰면 왜 글자가 지워지죠? 인서트 키 눌렀나봐요. 그게 뭔데요? 알고 나면 아하 별것도 아닌데 그런 거예요. 인서트하고 수정하고 삽입 상태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지워가면서 쓸 때가 있어요. 주소를 고치는 거야. 너 이름 뭐야? 홍길동인데요. 주소는 어디야? 어딘데요? 근데 전에 한 사람 조서를 꾸며놨거든. 그 사람 조서에다가 바꿔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소를 밀어 쓰는 게 아니라 지워가면서 쓰면 되잖아요. 경찰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수정 상태로 놓고 나서 이름 고쳤으면 이름이 고쳐지고, 삽입 상태에서 글자를 쓰면 어떻게 된다? 글자가 밀려나가고 뭐 그런 거지 뭐. 특별한 거 아니죠. 책에 그 설명을 해놨어요. 자, 글을 이제 새로 만들 때면 어떤 이제 애국가 다 썼으니까 저장 한번 눌러주고, 다른 글을 쓰실 때 요거 새로 만들기. 근데 새 문서를 만드는데 여기도 있어요. 새 문서. 근데 새 문서를 그냥 클릭하면 빈 종이가 나오는데, 새 문서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옆에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중에 문서마당이라고 있어요. 문서마당. 여기도 있어요. 여기 그냥 누르면 새 종이가 나와요. 새 종이가 이렇게 뚝 나오는데, 옆에 펼치 목록을 눌러보시면 문서마당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문서마당. 이게 누르시면 이런 게 떠요. 이런 거. 문서마당 꾸러미. 문서마당 꾸러미 누르시면 문서마당 꾸러미가 열려야 되는데 되게 느리네. 문서마당 꾸러미가 나올 거예요. 나왔어요. 이렇게. 자, 공공기관 문서, 인터넷 우체국 문서. 자, 공공기관 문서에 가면은 각서 쭉 내려가시면은 사직서는 보지 맙시다. 마음이 아프니까. 자, 이력서 이런 거. 인사기록부 이런 거 있죠. 인사기록부. 뒷면, 앞면 이런 거 있어요. 인사기록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이력서를 내가 하나 선택을 하고 열기 누르면 이력서가 착 나와. 근데 저는 벌써 이정민 훈장이라고 들어갔잖아요. 아까 이름을 등록해 놨었으니까. 안 들어갔으면 그냥 뭐 쓰면 되지 뭐. 여기다가 이정민 쓰면 되고, 생년월일 쓰고, 뭐 어느 학교 중퇴 뭐 쓰고, 내용 쓰고. 근데 이걸 왜 쓰라는지 몰라. 마누라 이름은 지가 뭐 알고 싶어서, 내 자식 새끼를 걔가 어느 학교 나오는데 지가 뭐 알고 싶어서 쓰라고 하는지. 이것도 개인정보, 요즘은 이거 안 쓰게끔 돼 있어요. 근데 옛날부터 운영하던 데는 꼭 이거 쓰라 그래. 내 마누라 나이가 지가 뭐가 궁금한데. 자, 하여튼 간에 이런 이력서 양식도 꺼내올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되게 많아요. 문서마당에 가면은요, 여기 아까 인터넷 우체국 문서 있잖아요. 인사드립니다. 뭐 조문 답례문 뭐 고위원 초대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제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인터넷 우체국으로 보내버리면 되지. 이렇게 보내면 인터넷 우체국으로 신청을 하면 얘가 가는 거란 말이야. 인터넷 우체국 연결을 해서, 인터넷 우체국 연결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이렇게 누구한테 보내달라 그러면 제가 쓴 글 있잖아요. 이게 우편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일이 복잡하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든지
뭐 아이디 로그인을 하든지. 근데 우체국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또 회원 가입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입되는 사람은 뭐 촉촉촉 로그인해 갖고 쓰면 되지 뭐. 우체국 가는데 편지로 해서 그 우편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소만 정해주면 우체부 아저씨가 이거를 프린터로 인쇄한 거를 담아서 띵동 우편물 왔어요 라고 알려준단 말이야. 시골 어르신한테 핸드폰으로 띡 보내기 죄송스럽잖아. 요즘 손글씨도 잘 안 쓰는데 인터넷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요금 결제하면 갈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자, 또 보시면 뭐가 있는가 보세요. 문서마당에 가면은 가족문서 이런 거 있고요. 가족신문문서도 있고요. 쭉 가시다 보면 종교문서도 있어요. 종교문서. 어린이 예배, 뭐 교회 초청장, 부처님 오신 날 이런 거. 뭐 귀종 신청서, 기타 신청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상장, 교회에서 뭐 상장 주는 거, 주일학교 뭐 상장 이런 것도 있고 양식 있어요. 그런 거. 교회 출석부 뭐 이런 거. 인사문서, 원고지 문서 많아요. 이런 것도 다 선택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 상장을 변경시킬 수 있어요? 응? 상장을 내가 다시 편집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아래 한글 기능을 알면 잘하는 거고 못하면 있는 대로 쓰는 거죠. 뭐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력서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력서 사진 넣나요? 이력서 사진 넣는 게 궁금하시죠? 자, 보세요. 혹시 이력서 사진 갖고 계세요? 여기 들어가는 이력서 사진은요, 어떤 사진이어야 됩니까? 세로 사진. 난 가로 사진이 있어. 그럼 못 넣어요. 안 이뻐요. 보여드릴게요. 이 글자를 지워야 돼요. 본래는 프린터로 인쇄하고 나서 사진을 붙이라는 얘기인데 얘를 지워야 글자가 그림이 들어가요. 자, 보여드릴게요. 입력. 입력해야 되잖아요. 사진을. 입력. 그림. 그러면 네 이력서 사진 어디 있니? 묻는 거죠. 제 USB 메모리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정민이라는 폴더 안에 이건 안 되지. 이건 이력서 사진에 못 들어가지. 자,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 얼굴이 유명한 게 아니라 이거 그림을 그려주신 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1분 초상화. 제 얼굴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1분 만에 뚝딱 이따구로 그려놓은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자, 개인 서류에 가니까 제 사진이 여기 있어요. 사진. 이 사진 아닌가 보다. 자, 여기 보면 가족 사진에 제 얼굴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아, 여기 또 있네. 이거 다른 거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사진 있죠. 그렇죠. 사기인데. 자, 여기 보세요. 문서에 포함 마우스 크기 좀 마우스 크기 좀 빼야 돼요. 글자처럼 취급해야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키를 누르면 슉 들어와. 공무원 할 때 찍은 사진은요. 94년도 때. 지금 이 얼굴 아니죠. 그렇죠? 다시 입력, 그림. 내가 원하는 그림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을 거 아닙니까? 그림 이런 걸 찾을 거죠. 잠깐만. 작은 걸 써야 돼. 여기 작다. 자, 얘를 선택하고 밑에 글자처럼 취급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장 편해요. 넣기 누르면 샥 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얼굴이야. 지금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력서 사진에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써서 이제 뭐 파일로 저장해서 보내도 되고 이런 거지. 아빠 퇴근해서 오는 길에 원고지 좀 사다 줘요. 그러더라고. 왜? 독후감을 원고지 써서 내야 된대요. 근데 집에 가면 11시가 넘거든. 얘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11시 넘어서 원고지 사다 주면 지가 원고지 써서 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디 있냐 그랬어. 원고가 어디 있냐 했더니 자기 컴퓨터에 있대. 오케이. 그럼 자 그랬어요. 이게 독후감이라고 가정 해볼게요. 도구에 가면 같이 해보세요. 도구에 가면 저 끄트머리에
어디 갔대? 도구가 아니었나? 아, 여기 쪽에 있구나. 쪽에 가면 원고지라고 있어요. 쪽에 가면 원고지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 원고지를 클릭해가지고 이때 중요한 건 요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밑에 걸 클릭하면 현재 원고지 애국가라는 내용이 이 원고지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얘를 해제하고 열기 누르면 빈 원고지가 나와요. 밑에 걸 체크하면, 그러니까 얘가 독후감이에요. 얘를 열기를 누르면 독후감이 촥 하니 들어가요. 여기다가 가운데 맞춤 해주고, 여기다가 몇 학년 몇 반 아무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5학년 2반 아무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른쪽 맞춤하면 되겠죠? 저거 아니. 원래 다 반전시켜야 되나요? 응? 반전 안 시키고 그냥 표현 상태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상관없어요. 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특별한 거 아니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에다 놓고 네. 쪼개 가면 원고지를 선택해 놓고 가져다 오겠다라고 채우겠다라고 하고 열기를 누르면 그 원고 내용이 원고지상으로 들어와요. 그럼 가운데 맞춤 할 거는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독후감을 프린터로 인쇄하면 이렇게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쫙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리본을 딱 묶어서, 제가 등치는 이러지만 섬세합니다. 탁 꽃 리본 달아가지고 딱 아침에 이제 애가 눈 떠보니까 원고지가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는데, 왜 놀라신지 아세요? 표를 그려서, 빨간색 표를 그려서 여기다 한 글자 한 글자 쓴 줄 알아요. 원고지 기능을 모르고. 누가 했니? 그래서 아빠가 해줬어요. 했더니 니네 아빠 진짜 고생했겠구나. 그게 아니었는데 두 번만 눌렀잖아요. 두 번 눌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가 와가지고 아빠 어떻게 한 거야? 이거 표 그려가지고 직접 쓴 거야? 아니? 어떻게? 쪼개가서 원고지 누르면 돼. 그랬더니 그걸 또 선생님한테 얘기했네. 그거는 말았어야지. 그래야 왠지 멋있어 보이는데. 선생님 이거 잠깐만 봐주세요. 방금 전에 원고지를 받고 나서 얘가 몇 장이 들어갈지 찾아봤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원고지를 출력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글자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해요. 파일에 가서 문서 정보에 가셔서 파일에 가시면 문서 정보라고 있잖아요. 가보시면 문서 통계라고 있어요. 통계. 여기에 나와요. 얘는 원고지 2.3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3장이지 3장. 네. 2.3이니까. 그러니까 20장 내외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아직 턱도 모자라지. 이렇게 해서 20장 내외가 됐구나 안 됐구나 여기서 확인하고 얘를 저장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 원고지 1000장 내외로 보내세요 라고 하면 글 써놓고 나서 이걸 보면 1000장인지 500장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장해서 얘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원고지로 출력해서 제출하는 건 아니다. 예전에는 이제 원고지를 냈었잖아. 원고지로. 그러니까 제가 원고지로 넘겨서 제출해서 낸 적도 있었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그렇게. 자, 문서 작성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글을 쓰면 작성이 되는 건데 그냥 무턱대고 작성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건 다 작성해 놓고 나서, 자 보세요. 지금 제가 1절, 2절, 3절, 4절을 이렇게 줄 바꿔서 썼지만 원래는 1절 끝나고 후렴 들어가고 2절 끝나고 후렴 들어가고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그대로 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글이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썼지만은 여기다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후렴을 직접 쓰면 줄이 자동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써야 되잖아. 보세요. 얘를 제가 이만큼 복사를 해서
복사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똑같은 거 뺏겼었잖아요. 똑같은 거 뺏겼었죠? 자 보세요. 얘를 여기서 또 이만큼은 반복되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또 입력하기 싫잖아. 그 복사해서 붙이는 거지. 이제 그렇게 문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배울 건데 아래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요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기본만 배우는 건 되게 쉬워요. 기본만 배우는 건 되게 쉬워요. 메모를 잠깐 해드리면 한글 문서 작성에서 기본은 뭐냐면 입력이에요. 입력. 입력은 뭐예요? 우리말, 한글, 영문, 숫자, 기호, 한자 이런 등등 입력을 하죠. 그렇죠. 풀자로 입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얘를 서식 지정이라고 하죠. 서식 지정. 모양 내는 거 모양. 다른 말로 꾸미기. 어떻게 꾸며요? 글자를 글꼴 변경도 해야 되고 글자 크기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렬도 해야죠.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런 것도 해야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배워두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죠? 표. 생각해보세요. 시간표, 계획표 다 표잖아. 출석부도 표예요. 훈련일지도 표예요. 다 표잖아요. 그렇죠. 시간표 다 표예요. 표를 안 할 수가 없어. 훈련생 명단도 표예요. 다 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를 못하면 꽝이야, 꽝.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자대고 걷잖아. 근데 삑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 모자라고 남으면 지우개로 지워야 되는데 컴퓨터는 쉽잖아요. 표작성이 의외로 어려워요. 여기까지만 하면 뭐 기본적으로 뭐 근데 여기다 욕심을 내면 뭐예요? 아까 글맵시도 나오고 뭐 원고지도 나오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게 6일 만에 될까? 저는 떠드는 건 가능해요. 6일 동안 떠들면 이거보다 더 많은 것까지 다 떠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댁에서 반복 연습을 해야 제가 떠든 것만큼 머릿속에 흡수해서 다 작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책에 한번 볼게요. 28쪽. 28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애국가를 한자로 굳이 바꾸래. 근데 우리나라 문서는요, 가급적이면 한자로 안 바꿔서 씁니다. 우리말로 써서 내야. 신문, 방송, 언론, 잡지. 신문, 방송, 언론, 잡지. 이 네 기관들은요, 약속을 해놓은 게 뭐냐면, 가급적이면 우리말로 표시해라. 한자나 영어로 표시하지 마라. 에어포트 이렇게 하지 말고 공항이라고 하자. 컨셉이라고 쓰는데 그걸 영어로 쓰지 말고 우리말로 콘셉트죠. 콘셉트. 외래어 기법이 그렇죠. 그렇게 약속을 정해놓은 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이렇게 쓸 때는 본의 아니게 한자를 써야 될 때가 있죠. 한번 해볼게요. 애자를 블럭 잡고 애자 하나만 한자로 바꾸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클릭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세 글자가 나올 거란 말이야. 볼 때는 한글을 하나만 블럭 잡으세요. 그리고 한자 키 누르면 나와요. 한자 키는 이렇게 떠요. 얘가 무슨 한자래요? 무슨 애자래요? 자, 요거 빼면 안 나와요. 또 요거 여기 어딘가 보세요. 여기 자전을 봤더니 사랑해라고 되어 있고요. 마음심 변에 총 13액으로 되어 있대요. 근데 그 옆에 이상한 발음 기호 있죠? 에라고 하나? 이거 중국어 발음이에요. 영문 발음이 아니고 중국어 발음.
자, 자의, 사랑의, 동성애, 모성애, 조국의, 인류의 그런 뜻으로 쓰는 거래. 설명 되게 잘 돼 있어. 옆에 있는 애는 뭐야? 물가에 어디 근처에 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건 뭐야? 슬플래, 불쌍하다, 슬프다, 애통하다 뭐 이런 얘기인가 보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닫기 누르고 가짜에다 클릭하고 한자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애국가, 애국가 발음이 그렇게 되는데요. 애국가 이렇게 되는데, 자, 사랑의 나라국 노래가, 애국계 이렇게, 이게 뭐야? 중국어 발음인데 영문 발음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런 뜻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자 보세요. 요거는 뭐죠? 우리말은 집어치고 한자로 훅 바꾸는 거고, 요거는 뭐죠? 한자표 우리말을 병행 표기하는 거고, 요거는 우리말 옆에다 한자 병행 표기하는 거고, 얘는 위아래다 병행 표기하는 건데, 애국가를 굳이 한자로 쓸 필요가 있을까? 언론, 방송, 신문, 잡지에서는 하지 말자라는 거고, 필요하면 해야지 뭐. 우리는 공부니까. 자, 이렇게 애국가를 써놓고 가운데 정렬하면 가운데 정렬 들어가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애국가는 제목이니까 앞에다가 좀 블링블링한 거 좀 넣어보고 싶어요. 여기다가 블링블링하게 뭐 좀 넣고 싶은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억 눌렀다 띄고 한자키. 작동이 안 되네요. 니은 눌렀다 띄고 한자키. 작동이 안 되죠? 여기는 돼요. 보여드릴게요. 기억 눌렀다 띄고 한자키. 오른쪽에 떴네. 오른쪽에 떴어. 자, 미음 눌렀다 띄고 한자키. 여기 떠. 이런 기호가 떠. 자, 특수기호 입력, 특수기호를 입력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말 자음. 우리말 자음이 몇 개 있어요? 기억에서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자음에서 쌍지읒을 제외하고, 쌍지읒은 안 되고, 자음을 입력 후 한자 키를 누르면 돼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는 돼요. 아래 한글은요 2010에서는 안 돼요. 제가 쓰는 게 2016 버전을 쓰는데 거기서는 다 돼요. 최신 버전은 되는데 2010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면 이거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하는 방법이고요. 아래 한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입력 쭉 끝으로 가면 문자표에 가면 문자표라고 떠요. 원래는 입력 옆에 펼치 목록 보시면 문자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 F10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 컨트롤 F10번은 외우셔야 돼요. 한글 문서를 작성할 때 특수문자 많이 입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F10번 저거 외워야지. 야, 입력 어떻게 하더라? 입력 찾고 문자표 찾고 이러면 퇴근 못해. 요건 외우셔야 돼. 근데 그냥 외우기 어려워요. 하다 보면 외워져. 근데 이래야 돼요. 입력에 갔더니 문자표 있네. 컨트롤 F10번이네. 다음에 써먹어야지. 그냥 콕 이러지 말고 문자표가 컨트롤 F10번이래. 그래? 한번 해볼까? 컨트롤 F10번 이렇게 연습을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늘어요. 자, 하여튼 간에 문자표에 가서 문자표를 누르면 이렇게 기호가 나오는데 되게 많아요. 문자표가 사용자 문자표, 유니코드 문자표, 한글 문자표, 완성형 문자표가 있는데, 한글 문자표는 뭐냐면 이찬진 씨가 아래 한글 처음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있던 문자표. 그러다가 2000년도에 유니코드 문자표가 새로 들어갔어요. 국제 규격으로.
유니코드. 그리고 다른 문자가 이렇게 특이한 것들이 생기는데 아래 한글 문자표, 한글 문자표에 가보시면은 전각기호 일반, 전각기호 로마자, 뭐 원, 괄호, 뭐 일본어 반각, 원문자 조각, 일본어. 이게 밥을 먹었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본어 반각도 보이고 일본어 전각도 보이고 러시아어,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겼대요. 많이 보셨어요? 못 알아듣겠네. 그리스, 헬라어도 이렇게 생겼고요. 수학기호도 있어, 수학기호. 그 다음에 저기 내려가면요. 퀵캡이라고, 퀵캡. 키보드처럼 생긴 거. 키보드 글자.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특히 전각교 일반에 가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하트, 클로바, 이런 거. 전화기 모양. 그럼 여기다가 블링블링 하트 넣기 하나 들어갔고, 글자와 글자 사이 한 칸씩 떨어주면 좋아요. 또 문자표에 가서 이번에는 색깔 들어있는 하트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문자표에 문자가 되게 많았죠. 이거를 다 외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가면 뭐가 있는지 못 외우지. 많이 해봐야 알죠. 내가 많이 다니던 길은 금방 가는데 모르면 내비게이션 찾아야 되잖아. 얘도 많이 아는 사람은 대략 어디 있는지 알아. 뭐가 어디 있는지 알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찾다가 쓰러져. 유니코드 문자표는 더 많아요. 보세요. 미얀마. 옛날 버마라고 하는 나라. 미얀마. 미얀마 글자가 이렇게 생겼대. 티베트 글자. 그루지아. 우리나라 자모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모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자음과 모음인 글자예요. 이런 글자 보셨어요? 이런 거? 쌍이옷도 있어요 본래. 근데 치읓도요 되게 망측하게 생겼어요. 왼쪽으로 삐진 거, 오른쪽으로 삐진 거. 지읒도 왼쪽으로 삐진 거, 오른쪽으로 삐진 거. 쌍지읒도 오른쪽으로 삐진 거, 왼쪽으로 삐진 거. 얘는 어떻게 읽어? 비옵, 시옷, 기역. 이게 옛날 우리말이 있었대요. 나는 모르는데 있었대. 어쩔 거야. 근데 이걸 쓰고 싶어. 그러면 넣기 누르면 들어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게 어디에서 찾은 건데 아까? 유니코드 문자표에. 유니코드 문자표는요. 일본말 컴퓨터에 가봐도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유니코드는 전 세계가 다 통용되는 글자거든요. 영어는 ABCD 대문자 소문자 24, 52개인데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돼요? 알파벳은 이렇게 많아? 반치음. 리을, 이건 뭐라고 읽어? 리을 피읍? 받침도 리을 비읍 시읍도 있어. 와 신기해. 쌍리언도 있대 세상에. 네. 자 저기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랍어도 있고 시리아어도 있네. 벵골. 하여튼 이런 기호가 아는 사람은 쓸 거 아닙니까? 나는 모르니까 못 쓴다고 하지만 아는 사람은 쓰실 거예요. 화폐 기호도 있어. 화폐 기호. 원, 뭐 달러, 마르크, 센트 이런 거 있는데 뭐 특이한 것도 있네. 글자꼴 기호, 뭐 화살표 뭐 이런 거. 유니코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컴퓨터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넣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선택해주면 들어간다. 이렇게. 자, 한자 입력하는 거,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 다 설명드렸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기호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만 알면 바로 꺼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책에 29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뭐 남산 위에 저소나무 뭐 일편단심일세 충성을 다하여 이런 한자를 바꿔보래. 바꿨다고 치고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입력이라는 곳에 한자 여기 아까 우리 입력에 가면 그냥 한자 키 눌렀죠? 네. 근데 입력에 가면 한자 입력이라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여기 문자표 옆에 가보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한자 단어 등록하는 것도 있고요. 색임 입력하는 것도 있고요. 색임 입력은 이런 거예요. 배울 학 넣기 누르면 형하고 배울학에 들어가요. 뭐 여기다가 이제 뭐 나무목 그러면 슉 나무목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이상한 한자도 있을 거예요. 보편적인 한자 말고 그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애들이 아빠 형제를 어떻게 써? 참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볼까?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엄마가 그러던데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엄마한테 먼저 갔다 온 거야. 아빠한테 물어보라 그래서 온 건데 다시 엄마한테 물어보라면 내가 어떻게?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자, 너 컴퓨터 있지? 켜봐. 아래 한글 있지? 켜봐. 그래서 켰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형제라고 써. 썼다. 한자키 눌러봐. 형은 뭐라고 나오니?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뭐 형이고 죽이다 형벌하다고 이 형제가 뭐야? 형과 아우라고 돼 있지? 아빠 근데 형은 뭐고 쟤는 뭐야? 그래? 그럼 블럭 잡아봐. 한자키 눌러봐. 형이 많아. 여기 형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아, 이건 형이래. 이 형은 아니래. 아, 형이 이거구나. 아빠 쟤는 뭐야? 쟤는 또 찾아보겠죠. 이렇게 쟤 찾아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에이 안 되니까 뭐 요거 찾아봤는데 아우 아빠 아우가 뭐야? 동생이 아우다 했더니 아빠 아우가 동생이구나. 알았어 아빠 가. 이제 안 놀아요 저한테. 지가 찾아봐. 학교 그리고 한자 학교가 나왔잖아. 아 학교는 무슨 뜻이구나. 배울 학교 학교 교구나. 바꿔치기. 교실 한자키 눌러. 아 교실은 뭐다? 가르칠교 집실이래. 그럼 또 그렇게 바꿔보고. 종이를 갖고 놀더라고요. 이제 엄마한테도 안 물어보고 아빠한테도 안 물어봐. 한글한테 물어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애들 혼자 놀게 하는 비법이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는 뭐를 물어볼 때는 성실히 답변해 주는 게 부모의 책임인데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되죠. 근데 그때 인터넷이 원활히 잘 안 됐던 시절이나 인터넷에 물어봐 라고 말은 안 하고 여기다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아까 원고지 쓰는 거 이런 거. 그랬더니 얘가 척척척 하더니 그때는 저하고 안 놀다. 그 다음부터는 안 놀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게 큰 문제야. 뭐 그럭저럭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자도 바꿔봤어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정민 쓰고 한자키 누르면 이정민은 나왔잖아. 저는 나왔어요. 여러분 이름 쓰고 한자키 누르면 안 나올 거란 말이야. 왜? 아까 입력에 가서 한자 있잖아. 한자 여기다가 한자 등록을 안 해놨거든. 단어를 여기다 홍길동 뭐 강감찬 을지문덕 써가지고 한자로 바꾸면서 등록해 놓으시면 돼요. 우리 가족 이름들. 저희 컴퓨터는 우리 가족 이름 다 한자로 바꿔놨어요. 등록해 놨어. 그래서 제 컴퓨터에는 두들기면 한자가 다 나와. 수월하거든. 그렇게 해서 또 해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 안 했어요. 하나 35쪽에 글자 겹치기만 빼고 다 했어요. 자, 글자 겹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글자와 글자를 겹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글뱅이 안에다가 987이라고 쓰고 싶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 옛날에 종이에다가 원 그리고 987 썼단 말이야. 컴퓨터는 어떻게 입력해요? 안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하면 자, 글자 겹치기가 있는데 문자표 글자 겹치기가 있잖아요. 눌러가지고 자 987 되네?
글자끼리 겹치는 건 아니죠? 보세요. 글자끼리 겹치면 이 모양 되잖아. 글자를 겹치는 거야. 자, 안에다 색깔을 칠해놓고 987인지 네모놓고 칠해놓고 하는 건지 동글뱅이로 하는 건지. 그럼 어디까지 숫자를 쓸까? 옛날에 999가 가장 큰 숫자였는데 너무 많다. 9999도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번호를 1, 2, 3, 4 만들어 가지고 번호표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프린터로 인쇄해서. 이게 어떤 시절에는 1에서 20밖에 안 됐었어요. 0에서 20. 21로 입력을 못했어요. 근데 문자표 중에 겹치는 기능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999까지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뭐 특별한 기능도 아니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번호표를 만들어야 돼. 이 기능 모르면 죽는 겁니다. 이 기능 모르면 죽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씩 하지만 그게 아는 거와 모르는 거의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차이. 누구는 벌써 퇴근하고 누구는 야근하고 야근도 모자라서 집에 못 가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글자 겹치도 설명했네 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댁에 가셔서 37페이지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응원이라는 문서 이런 거 있잖아. 응원, 여행의 행운을 뭐 응원이야 뭐야? 응모 기간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 장소, 응모 방법, 뭐 경품 내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연습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해보신 분들이야 쑥 금방 하는데 처음 이런 걸 해보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워요. 요령도 있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요거 글자 입력하는 규정을 알려드릴게요. 막 입력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문서는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문서 작성한다. 오늘 수업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까 시간표 나와 있죠? 문서 기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서 기한. 오늘 시간표 내용이 문서 기한이에요. 문서 기한은 뭐냐면 내가 종이에다 글을 쓰는 걸 기한한다 그러죠. 그래서 사장님 우리 이렇게 좀 할게요 라고 해서 내가 글을 써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서를. 그걸 기한문 작성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사장님이 오케이 하고 사인을 꽉 찍잖아. 사인하잖아. 이렇게 해 라고 만들어주면 그걸 시행문이라 그래요. 기한문 따로 시행문 따로 만드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한문에다가 사인 도장 찍으면 시행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만든다 이거를 문서 기한한다 그래. 행정용어가. 그냥 우리는 문서 작성이라고 하는데 이 문서 작성은 공문서 작성 규정이 있어요. 공문서 작성 규정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쓰는 공무원들이 쓰는 이 작성 규정에 준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일본 회사에서는.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맞춤법 맞춰야 되고 띄어쓰기 맞춰야 되고 그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금칙 처리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책에서 설명을 안 하고 나갔거든요. 금칙 처리. 그리고 띄어쓰기 막 안 하면 안 되고 막 해도 안 되고 이런 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서를 만들어 놓고 봤더니 행편없이 만든 사람도 있고 잘 만든 사람도 있고 글꼴을 예쁘게 쓴다고 해서 잘 쓴 문서가 아니에요. 룰에 맞아야 되거든. 이 룰에 맞춰서.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